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몰의 수산화칼륨 용액 75ml를 0.1몰의 브롬산으로 중화하고자 한다. 브롬산 15ml를 첨가하였을 때 용액의 pH와 중화를 위해 추가로 첨가해야 하는 용액, 그리고 해당 용액의 필요 부피를 구하시오. 기억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된 용액의 pH를 먼저 구해보기 위해서 이 문제는 수산화칼륨의 몰수와 브롬산의 몰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산화칼륨과 브롬산은 1대1로 중화 반응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수산화칼륨의 몰수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와 같고 75ml를 리터로 환산을 하면 0.075리터로 쓸 수 있습니다. 0.04몰 퍼 리터 곱하기 0.075리터. 리터가 서로 없어지죠. 그러면 0.003몰이 됩니다. 이때의 수산화이온은 0.003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브롬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몰 농도는 몰 퍼 리터로 계산할 수 있고 15ml를 리터로 환산하면 0.015리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0.1몰 퍼 리터 곱하기 0.015리터는 리터와 리터가 사라지고 0.0015몰이 되겠습니다.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0.0015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요. 1대1로 반응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더 숫자가 큰 이 수산화이온이 남게 될 텐데요. 브롬산 15ml를 첨가해서 중화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0.003몰 빼기 이 수소이온의 몰수가 0.0015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산화이온이 0.0015몰이 남게 됩니다.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하면은 0.0015몰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90ml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산하면 0.09리터로 쓸 수 있겠죠. 0.09리터를 계산을 해보면은 0.0167몰 농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pOH를 구해야겠죠. 1.78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H이기 때문에 14에서 이 1.78을 빼게 되면은 pH가 12.22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중화된 용액의 pH는 12.22입니다. 자,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를 위해서 추가로 첨가해야 하는 용액의 종류를 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수산화칼륨의 몰수는 0.003몰이었고 브롬산의 몰수는 0.0015몰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칼륨이 0.0015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브롬산을 0.001호만큼 더 넣어주면 완전 중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용액의 종류는 브롬산이 되겠습니다. 디귿, 중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용액의 부피를 구하세요. 위에서 추가로 필요한 양은 브롬산의 0.001호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브롬산이 0.1몰이기 때문에 브롬산 15ml를 추가로 넣어주면 완전히 중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피는 15ml가 되겠습니다. 직접 환산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농도가 5몰 퍼 리터인 용액을 두께가 1cm인 셀을 이용해서 UV 비저블로 흡강 분석하였을 때 투과도가 0.7이었다면 이 용액의 몰 흡강 계수를 구하시오. 투과도가 나오면 거의 흡강도와 투과도 관계식 또는 람베르트 비어의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몰 흡강 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으로는 투과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과도를 이용해서 흡강도를 구하고 이 옆에 있는 람베르트 비어식을 이용해서 몰 흡강 계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투과도가 0.7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흡강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0.7을 계산기로 해보면은
0.1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0.15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흡강도 곱하기 B는 셀의 두께이기 때문에 1cm 곱하기 농도가 5몰 per 리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몰 흡강 계수는 0.03의 리터 per 몰 cm가 됩니다. 흡강도는 단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몰 흡강 계수의 단위 또한 기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료 중 금속 원소를 불꽃이나 전기가열 등으로 원자화하여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를 생성시키고 그 흡강도를 측정한 후 미량의 금속을 분석하여 수질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나 식품의 무기질 성분 정량 분석 등에 널리 이용하는 분석기기의 이름을 쓰시오. 해당 분석법의 명칭은 원자 흡수 분광법으로 분석기기 이름은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입니다.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는 시료를 원자화시킨다는 특징이 있고 원자화된 시료가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주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등 주기율표상 약 65종의 원소 측정이 가능하며 미량의 금속 원소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려는 원소마다 광원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성분을 알아보는 정성 분석보다는 정량 분석에 더 적합합니다. 기기 장치를 보면은 광원에서는 주로 속빈 응급 램프를 사용합니다. 시료 원자화부에서는 불꽃형인 불꽃 원자화 장치와 비불꽃형인 흑연로 원자화 장치가 사용됩니다. 불꽃 원자화 장치는 불꽃을 이용해 시료를 원자화시키며 흑연로 원자화 장치는 전기 가열 등 전기로를 이용해서 시료를 원자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원자화된 시료는 광원으로부터 만들어진 빛을 흡수해서 역이 상태가 되고 흡수되지 못한 빛은 단색화 장치를 지나서 검출기를 통해 흡수된 정도를 데이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황산이 294g이 용해되어 있는 수용액 200ml의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S의 원자량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를 풀 때는 당량수라는 게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로 당량수가 1인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1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황산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황산은 수소 원자를 2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량수가 2입니다.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에다가 당량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황산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이 지금 294g이 있고 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황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황산의 분자량은 98g per 몰이 되겠죠. 그러면 g이 사라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3몰이 됩니다. 이때 몰 농도라는 것은 몰 per 리터이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를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ml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리터의 단위로 바꿔주면 0.2리터라고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3몰을 0.2리터로 나눠주면은 몰 농도의 단위가 만들어지죠. 계산을 하면은 15몰이 됩니다. 이렇게 황산의 몰 농도를 구했습니다.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 곱하기 당량수이기 때문에 15몰에다가 당량수인 2를 곱하면은 노르말 농도는 30이 되겠습니다. 노르말 농도는 중화 적정을 할 때 분자 내 수소 원자나 수산화 이온을 포함한 개수가 다를 때 이 노르말 농도를 사용을 해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을 1대1로 맞춰주기 위해 사용하는 농도입니다.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몰 농도로 먼저 계산을 한 후에 당량수를 곱하고 노르말 농도로 바꾸는 방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화학식 표기 방법 중 3가지를 쓰고 자일렌을 화학식 표시 방법에 따라 표기하시오. 4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화학식에는 총 4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꼭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자일렌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일렌이라는 것은 벤젠의 수소 원자 2개가 메틸기로 치환된 화합물입니다.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성식이라는 것은
작용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낸 화학식으로 벤젠에서 수소 원자 2개를 뺀 C6H4에다가 메틸기가 2개 붙은 CH3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C6H4개에다가 수소 2개 자리에 CH3를 2개 붙였다. 이렇게 시성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성식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CH3COOH 이렇게 카복실산이 잘 보이게 씀으로써 아세트산을 시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표현한 식으로 자일렌에는 탄소가 8개, 수소가 1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식이라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낸 식으로서 자일렌의 분자식이 C8개, H10개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의 비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C4개, H5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로 자일렌의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성질체라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수는 같지만 결합하는 방식이 다른 물질인데 자일렌은 메틸기가 2개 인접한 이러한 오소자일렌 그리고 그 옆에 한 칸 더 띄운 메타자일렌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파라자일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성질체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가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크레졸이 있는데 크레졸은 페놀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크레졸은 벤젠에 OH기가 붙으면 페놀이죠. 페놀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게 크레졸입니다. 이거는 오소크레졸, 메타크레졸, 파라크레졸 이렇게 3가지로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 이성질체가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